어, 2021년도 회장을 맡게 된 김애주입니다. 제가 제가 개회사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좋은 사진 하나를, 너무 예쁜 사진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저 꽃이 장미예요. 5월이면 저희가 오늘 5월 15일 날 정기 총회 겸 또 세미나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 꽃이 찔레꽃과 장미를 접붙인 그런 꽃이라고 하네요. 멀리 영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새로운 환경에 변화하기 위한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5월에 상징하는 장미처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 또 우리가 준비한 새로운 주제, 우리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침이 이렇게 좋을 줄, 오늘 하루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설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의 진화하는 모습들이 우리 1년의 플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그 새로운 주제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주말의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진정한 우리 미인형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이 미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남자, 여자 불문하고 모두 미인인 걸로 박수 한번 시작하고요. 오늘 이런 자리에, 이런 좋은 날씨에 자리를 위해서 또 축하 인사를 준비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얼굴이 뵙기가 너무 힘든데요. 이제 여성 그 건설인 그 발기인 데는 수십 년 전에, 근데 이제 뭐 이제 훨씬 넘은 잘 구현되고 아주 견고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회장님하고 여러 회원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약간 죄송스럽지만 괜찮아요? 계속 해도 돼요? 우리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성 건설인의 표현된 회원들은 모두 지덕을 겸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회장님 비롯해서 되게 미인이죠? 장녀 부회장님 동안에다가 미인이시죠? 얼굴 한번 비춰주시죠? 요 교수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코로나 때문에 뭐 새로운 어떤 혁신이 이게 오죠. 지금 예를 들면 줌의 이런 그런 장도 새로운 혁신인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제 생각에는 이러한 그건 점점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고 이제 그 바뀌는 그거는 저는 어릴 때 우리가 놀이터에서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회전부대 막 돌아가잖아요. 덩치 큰 형아 막 돌리면 오빠나 뭐 돌릴 것이냐 하여튼 그런 관점이 아니면 우리가 그 속도를 조절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과거에는 사실은 시간, 경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능력이자 자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시대, 정보화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마치 서핑하는 것처럼 파도 타는 것처럼 잘 타는 것이 바로 또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들이 여기 있을 때는 여성 전문가가 아닌 그 앞에 그걸 빼고 최고의 전문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보면은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우리한테 되게 좋은 시대가 돌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엄마들이 상당히 굉장히 뭐랄까 자기 주장도 강하고 해서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인재 채용하는 데 가서 보면은 여자들은 굉장히 똑부러지게 말을 해요.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걸 만든 사람이 여자들이에요. 결국 우리 시대가 왔는데 그거에 여성이라는 말에 그거는 떼어버리고 우리 시대를 맞는 그런 자세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철학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상대도 배려하고 이러는 사회, 그게 바로 오로지 실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누르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공생하는 그런 사회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정글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이 되게는 공감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아마 그거 인정하시죠? 그럼요. 인정을 이제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나는 여자라는 특별대우를 이제는 과감하게 거부하고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남자는 또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면서 서로 좋은 사회, 아주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들 다 갖고 계시고 나날이 발전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뒤에서 박수 쳐드리는 거 되게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를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뭐하러 왔지? 네, 우리 북한 건축 이야기 들으러 모였잖아요. 1부인데요. 저도 북한 건축이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를 들었을 때 너무 쇼킹하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회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주제 김호정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김호정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연아. 오늘은 저희가 북한 건축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종석 HM 건축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종석 사장님은 건축학도 당연히 전공하셨고 또 북한화학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또 충분히 있는 리서치를 진행하고 계시고 한국공학 칼림업의 회원이시기도 하시고 또 NK 기지 포럼이라고 북한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에서 정기적인 강연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이종수 사장님께서 오늘 북한에서 건축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가 HM의 이종석입니다. 오늘 한국여성건설인 협회에서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북한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상당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건설 전문가로서 이제 뭔가 북한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건축에 대한 부분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이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하고의 그 영역이 굉장히 다르죠. 근데 일반인들은 당연히 이제 뭐 건축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어떤 크기라든가 높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가 하면 우리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축 보는 시각이 다른데, 더군다나 북한 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역시 뭔가 전문가다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식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많은 여성 전문가 분들께서 같이 이 북한 건축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북한에서의 건축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의 건축이 다르고 북한에서의 건축이 다르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외견상 보면은 사실 북한 건축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대단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건축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내면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뭐 남성, 여성, 뭐 연령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과연 뭘까요?
약 33,700명 가량 되는 북한에서 이주한 그 탈북인들의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는 당연히 이제 젊은 층이 더 많고요. 근데 이걸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은 그 탈북인들은 사실상 북한에서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굉장히 힘든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남한으로 넘어오기로 결심을 하신 분들인데, 이건 뭐냐면은 DNA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어떤 생존력에 대한 의지라든가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뭔가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한국 여성 건설인 협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왜 북한 또는 어떤 통일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뭐 남북 간에 어떤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북 간에 어떤 화해 무드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또 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몇 가지 제가 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우리에서 오는 통일 뭐 이런 노래도 있었듯이 통일은 사실상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숙명과도 같아요. 사실 한반도에 태어난 이상은 우리가 남북 간의 어떤 통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꼭 실현해야 될 어떤 뭔가 숙명적인 과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통일은 도둑처럼 찾아온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지금 당장은 어둡고 힘들지만 이게 이 시기가 새벽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거다. 조금만 지나면 해가 뜨고 뭔가 통일이 찾아들 계세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다 맞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통일은 뭔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미 이제 통일을 경험한 여러 지구상의 여러 국가가 있는데 그런 국가들을 보면은 그런 그렇게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다라는 것,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가 빠졌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거는 헌법에도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숙명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대통령이나 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자리는 건설 전문가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북한에는 굉장히 많은 건설 수요가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우리 손으로 이게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실 텐데 뭔가 알아야 되겠죠. 뭔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알려면은 많은 정보도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건축을 통해서 북한이라는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제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통일 시대에 뭔가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특히 우리 건설 비즈니스를 해야 할 또 우리들 아니면은 뭐 우리 후배들도 좋아요. 그들이 뭔가 통일 시대에 역할을 한다라면은 이러한 북한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대에 아마 기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아마 작년에 한참 많이 보셨을 사진인데 평양 종합병원입니다. 이게 이제 지어지기 전에 이제 보도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코로나 시국에
뭔가 북한의 어떤 인민들의 어떤 위생 건강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종합병원 평양에는 종합병원 몇 개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규모도 별로 크지 않고 그래서 이런 대형 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발표를 하고 이런 기공식을 했어요. 이때 작년 3월 17일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난리를 펴던 시기였어요. 근데 북한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경을 다 폐쇄시키고 이렇게 이제 내부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김정은이 가운데 이제 서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공식을 주도하는 예, 지금도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 개요를 사실 이제 정부에서 좀 요구를 해서 제가 개요를 좀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 저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감도 하고 위성사진만 가지고 규모를 제가 추정을 해서 뽑아봤어요. 제가 손도 작동해가면서 이렇게 뽑아봤는데 대충 시설은 이렇습니다. 지하층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18층 뭐 병동을 이렇게 구성하는 종합병원인데 2,500에서 3,000병상 정도 나오더라고요. 면적으로 따지니까. 이 정도 규모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원이 이제 아산병원이지 않습니까? 세브란스보다도 훨씬 더 크죠. 저는 사실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나만의 병원보다 훨씬 더 그리고 자기는 인민들한테 뭔가 큰 소리를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말이죠. 북한 김정은이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거는 프로젝트였어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 프로젝트를 관심 있게 봤는데, 자, 한번 보세요. 4월 2일이면 16일 보름 정도 지난 시점에 터파기 공사가 저 정도 진행이 됐어요. 남한에서는 사실 이거 사실 상상도 할 수가 없죠. 파일도 박아야 되고 또 이 흙막이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 보름 만에 이 정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부회장님 앉으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사실 중요한 건 사람인데 자기네들 목표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이제 단적으로 볼 수가 있죠.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무슨 기초 예, 저런 거 있습니다. 3주? 20일 만에? 피다 속도전이라는 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그들한테. 네. 근데 이 시기에 전국에서는 이런 이제 그 지원 물자들이 공급이 됐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간식으로 먹을 음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온갖 건축 자재들도 다 포함돼서 전국에서 이렇게 그 뽑아다가 이제 현장에 투입을 했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김정은이 알고서 굉장히 이제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의도적인 거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30일 정도 됐을 때 이게 불철주야 공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 1시간도 쉬지 않고 공사가 참교대로 돌아갔는데 이때 투입되는 인원들은 전부 다 일반 민간인 어떤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제 약간 숙련된 어떤 그 군인들 조직인데 이러한 그 조직들이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그 어린 그 장병들이 많이 사고를 당했어요. 예, 너무 잠이 부족하니까 졸면서 이제 이 낙상 사고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자, 이게 67일 정도 됐을 때 골조가 예, 골조가 70% 이상 진행이 됐어요. 근데 콘크리트 양장은 언제 돼? 양생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들 안전에 대한 거는 사실상 우리보다 훨씬 더 아주 그 뭐랄까 너그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석 달도 안 지났는데 이제 아래 왼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 튜시도 붙이시 이런 모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90%가 지금 완성되는데 이 공사를 김정은이가 처음에 착공하면서 며칠 만에 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작년 3월 27일 날 시작을 해서 10월 10일이 당 창건
기념일이에요. 조사 일정을 뒀어요. 와. 자, 200일 동안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북한에서 단일 건축물은 제일 큰 건데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겠습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데. 자, 180일, 한 20일 남겨놓고요. 예벽 타일 붙이고 있어요. 또 바닥에 이제 돌 공사하고 있고요. 자, 이 정도면은 북한의 건축 실력은 알아줄만 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 하죠. 뭐, 인허가 하는데 한 1년 걸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심의위원들도 다 그것도 맞춰주려면은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또 감리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나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안전 장치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략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이게 최근에 이제 위성 사진인데요. 골조공사 뭐 끝나고 마감공사 다 끝나고 다 된 것 같아요. 다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최근 뉴스를 보면은 평양종합병원은 개원을 아직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아시겠지만 병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설비와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의료 장비만 하더라도 건축공사하고 같이 물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제 고려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병원이 아닌 거죠.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죠, 사실상.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이거를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이거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완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엄청난 이건 사실 가오를 저지른 거거든요. 본인의 취업자로서의 어떤 체면이 말도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실수를 왜 했을까요? 건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그런 공기를 준다는 것 자체가 무식한 거죠. 그렇죠. 네. 1년이 지난 최근 3월 달에 북한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한 건을 지금 진행합니다. 뭐냐면은 평양에 아파트 10,000호, 사실 전체 수만 호를 이제 짓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10,000호 건설 착공식을 지금 과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상 보시다시피 평양의 이 고급 아파트거든요. 왜 평양에다가 이 또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떤 국민들의 어떤 좀 뭔가 이렇게 이탈된 모습에 대해서 뭔가 좀 집약시키고 또 뭔가 이렇게 달래기 위한 그런 액션이 아닐까, 제스처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분쟁들을 모아놓고 개공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국내적으로 뭔가 관심을 이렇게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 도구가 건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고급스러운 아파트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어떤 전달 보고 있습니다. 판교에 이런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직접 현지에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현장 지도를 진두지휘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과거에 이제 17세기, 18세기에 이제 유럽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이제 동력원을 발명을 해가지고 이걸 산업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대형 산업시설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이렇게 산업화됐는데 이렇게 이제 뭐 교통수단도 이제 전기기관차를 발명함으로써 큰 혁명을 이뤘고요. 뭐 도시는 뭐 다 이제 공장들을 도로타고 굴뚝에 이렇게 매연을 뿜어내는 모습을 아마 상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사진 좀 보인다면 당시의 어떤 모습인데요. 굴뚝이란 굴뚝에서는 다 이런 시커먼 매연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러니 이 공기가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지만 그때 마스크 뭐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환경 문제로 힘들었을까. 더 심각한 것은 노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동 환경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농사 짓던 청년들이 다 도시로 몰려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모자라니까 이런 어린애들까지 공헌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인데 휴식할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런 반짝 같은 데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데 이런 그 밧줄에 매달려서 자고 있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비참했죠. 근데 사회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이 자본주의의 어떤 왜곡 현상 때문에 유럽의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도. 그리고 또 유럽에는 많은 전염병이 돌아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뭐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참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잠시 또 이집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모습을 상상한 건데 이렇게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막강한 권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죠. 지구상에 대형 프로젝트들 많았습니다. 만리장성도 있었고요. 지구 곳곳에 대형 그런 건축물들이 많았는데 그 과거에 그런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막강한 권력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임호텔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끼리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자가 이제 건축가 최초의 건축가라고도 하지만 현장에서 진저지 일을 하는데 파라오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서 현장을 진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피라미드가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방금의 그 모습과 한번 뭔가 오버랩 시켜보면은 뭔가 그럴듯한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자, 김일성 부자, 이 각각의 이 카리스마나 이 사람의 어떤 이제 이 북한 내에서의 어떤 그 지위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마어마한데 이 두 사람이 모여서 뭔가 큰 뜻을 이루었다라면은 뭐 피라미드 몇 개는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유경 호텔을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 생신 80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으로 이 유경 호텔을 지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후 좌우를 살펴보면은 88년대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역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북한에서도 우리도 질세라 뭔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89년도에 그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개최를 해요. 그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했어요. 유경 호텔도 지었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 재정이 거의 파탄이 났어요. 그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일성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대기근이 오면서 뭐 공식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인구의 한 10%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난의 행군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했거든요. 사실 이 정치 지도자, 최고 권력자가 이 뭔가 이렇게 집착을 하거나 특히 이제 건축이나 이런 거에 이제 빠지게 되면은 힘들게 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유경 호텔 다 졌는데 최근의 모습은 이제 호텔로서의 어떤 기능보다는 저렇게 전광판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전광판을 지었다는 거죠. 호텔에서 거주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외국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건축 사람으로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건축의 본질.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하고 다른 것은 건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형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본질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몇 번 생각해봐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건축한다라는 그 이유가 우리는 건축의 본질을 최소한 배웠다, 또 잘 알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건축은 우리 인류의 피난처였어요. 초기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안식처 역할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공생하는 그 원칙을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기능이라든가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 중심의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밖에도 이제 안전 문제, 예술성, 또 역사성, 상징성, 우리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사실 건축의 본질인데, 과연 북한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의구심을 갖고 한번 더 들여다보시죠. 보시는 사진은 6.25 때 북한의 압록강 철교가 지금 단동과 신의지를 이어주는 2개의 철교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부서져서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산업시설이 그 미군의 그 습격을 받아서 이렇게 다 폐허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철소 하나가 아예 지도에서 없어졌어요. 예, 이 정도로 습격을 했습니다. 자, 미군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도시는 전쟁에서 이렇게 폐허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어떤 피해 정도도 남한하고 비교했을 때 남한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봤어요. 민간인의 피해도 많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인민들은 자기도 전쟁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또 미군에 대한 그런 적개심이라는 것은 그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시점에 요거를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마르크스 엥겔스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유럽의 악강에 반해서 1848년에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제 책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탄생을 하면서 하나의 바이블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르크스 엥겔스가 또 공교롭게도 이제 도시계획에 대한 이념, 개념을 이제 펴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가 이제 거대한 도시를 반대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북한에는 300만 넘는 인구가 평양 빼고는 없습니다. 다 이제 100만 미만의 도시들이 많고요. 도시 재개발을 비판한다. 이건 지금도 우리 사회 이슈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도농 통합을 추구한다. 그리고 도시를 계획적으로 성장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국가가 적극 개입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학자들도 동의할 겁니다. 도시계획의 어떤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북한은 이제 아까 전쟁을 통해서 사실 그라운드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뭔가 새로운 전후 복구 사업을 해서 국가를 이제 건설해야 되는데 김일성은 이때 북한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김수원 선생이 계셨다면은 북한에는 김정희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데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불러서 평양을 재건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보시다시피 평양에 대한 마스터 플랜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재건 사업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벌판에 이제 건물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이제 여성들이 동원돼서 이제 복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이와 같은 이제 평양 도시가 근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대동강변의 이제 평양의 모습인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평양이 탄생을 했어요. 근데 자, 우리는 전문가지만 일반인들이 평양을 한번 방문하고 오면은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거의 평양을 찬양해요. 찬양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 북한이 이렇게 잘 살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하고 너무 달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의도한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평양은 그냥
좀 큰 도시이지 사실상 북한 전체가 아니잖아요. 평양 외곽을 봐야 되는데 우리 평양은 어떻게 보면 의도된 어떤 평양의 그 아까 김정은이가 이제 하듯이 그런 목표를 지금 하나의 이제 시험집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 세트장이죠. 자, 이거 최근에 이제 미래과학자원인데 이제 이러한 이제 파스텔 톤의 어떤 방식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쾌적하고 녹지 비율이 한 40%가 넘는다. 그럼 굉장히 도시계획적으로 성공한 거죠. 잘한 거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땅 한 평이 얼마입니까? 서울에. 그죠? 저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지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경쟁력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평양 시내, 뭐 이렇게 쾌적한 그런 인동 간격과 녹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자꾸만,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의 이제 하버크의 중앙 광장인데 평양에도 이런 광장이 있죠. 잘 알지 않습니까? 김일성 광장.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노동당 창건기념비라는 어떤 그 사회주의를 건설했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이제 선전해야 되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최고의 어떤 이념을 가진 그런 체제다라는 것을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치중을 합니다. 북한의 도시 교통수단인데요. 이런 이제 전차들을 많이 운행하는 것 같아요. 열악하지만 우리도 이제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많이 열악해요. 근데 동유럽에 가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전차 똑같이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유럽의 그런 그 굴뚝에서 뿜어내는 그런 그 열악한 환경에 질려서 공산주의자들은 그와 반하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전기가 남아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런 교통수단을 만들었고요. 최근에 평양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요. 서구에 왔습니다. 또 대동강변에 이제 이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것도. 자, 여태까지 이제 북한 건축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평양의 도시가 완성이 됐는데 좀 이론적인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자,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주체 사상이 북한을 여태까지 지탱해 왔어요. 그 주체 사상을 뭐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대충 알면은 어떤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정치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는 우리식 어떤 자주식 그런 독립된 그런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된다. 사고를 가져야 된다. 정책을 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이 이제 도입이 될 시기에 마찬가지로 주체 건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주체 건축이 저는 봤는데 주요한 내용을 보면 설마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속도전이에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 뭐 평양 속도, 뭐 조선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건축의 과학화, 그 다음에 부재 대형화, 그 다음에 부재 경량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북한이 빨리 발전을 하고 싶어 했는지를 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슬로건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체 건축. 이거는 김정일이가 우리나라의 어떤 건축과 못지않은 건축적인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는 걸 증명하는데요. 지도자로서 많은 건축을 하면서 건축 철학을 익히게 돼요. 그거를 집성한 것이 건축예술론인데 1991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단적으로 건축의 내용은 사회주의적이고 형식은 민족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식이 민족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뭐 반 정도는 동의를 해요. 근데 내용이 사회주의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건축의 내용은 뭡니까? 인간 중심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능적이어야 되고 또 경제적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건축의 내용인데 여기에 사회주의적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주체 건축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뭐 김정일이 또는 김일성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대형 PC 공장을 이제 먼저 지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건물을 짓기 위한 작업에 돌입합니다. 우리나라도 PC 공법이 한참 유행하다가 말았죠. 근데 북한은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 PC 공장도 만들고 뭐 조선속도 해가지고 뭐 밤낮 없이 공사하는 거는 북한의 전공이에요. 뭐 200일 이거는 뭐 굉장히 긴 시간이죠. 속도전이요. 자 이거 보시죠.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 포스터 원본을 이제 입수를 했는데 이때 이제 몇 개 이제 사진을 찾아보면은 그리고 조립식 방법을 하자, 뭐 평화적 통일 문헌하면서 이제 건설하자, 또 주체 사상을 이제 선전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천리마, 뭐 속도전에 무조건 동참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자, 이 사진.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걸까요? 정치 지도자가 자기의 입신을 위해서 건축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김정일은 최고 권력을 쟁취했어요. 김정은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린 거지만 김정일은 30년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김일성 최고 권력자지만 아들로서 자기의 권력을 물려받기 위해서 30년 걸렸어요. 근데 그 수단이 뭐였냐면 건축이었습니다. 자기가 평양을 건설하고 현지 지도 나갈 때 쫓아다니면서 거기 이제 그 간부도 있을 거니까 간부들한테 공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지시를 하면서 건축적인 어떤 지식이 공부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걸 이용을 해서 아버지한테 나는 이만큼 내가 능력이 있어. 또는 이 주변 얼마요? 그 정적들한테 내가 이 정도를 한다.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하나로 저는 충분히 진짜 김정일이 그 최고 권력자로 가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야 건축이 이렇게 또 이용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아까 형식은 민족적이라고 했죠. 이 지붕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 아직 못하죠. 사실 하고는 싶었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북한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를 해왔어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뭐 흠잡으라고 해도 이렇게 뭐 딱히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전통적이라고 설명을 하지 민족적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근데 북한의 민족적하고 우리의 전통적하고는 개념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근데 남한의 건축가들이 그걸 혼돈을 하고 있어요. 일부 뭐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평양 옥문관인데 여기 대동강변에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마치 가온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안 가봤습니다. 사진으로 봤는데 진짜 딱 봐도 이뻐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할 얘기는 없는데 콘크리트로 지어졌지만 뭐 사실상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북한 건축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상 뭐 외형적으로는 뭐 훌륭하다, 노력 많이 했다라고는 제가 칭찬하지만 그 전체를 놓고서 제가 그거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뭐 주체사상탑 대동강 맞은편에 있고요. 유경옥탑 아까 보셨습니다. 자, 우리 주거 환경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평양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인데요. 많이 알록달록해졌어요. 뭐 진짜 몇 년 전에 지어진 이 미래과학자 거리는 사실 더 파스텔 톤이 가미되면서 더 아름다워졌어요. 자, 이 두 개의 사진인데요. 오른쪽 사진은 과거의 평양의 모습이고요. 왼쪽 아래 사진은 최근에 김정은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변화된 모습인데 물감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왜 물감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페인트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부족해요. 비염을 저렇게 어렵게 치기 때문에. 진하게 칠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물감을 좀 잘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직주근접 때문에 사실 아직 평양은 이렇게 공장들이 좀 주변에 있는 것 같고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외곽만 나가더라도요, 평양의 아파트는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뭐 사실 뭐 제가 사는 분당 아파트도 뭐 이게 뭐 멋지 않습니다. 북한 말이죠. 이 골조공사를 하면은 주민들이 입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직접 이제 외관이라든가 창호공사 직접 합니다. 내부공사도 하고요. 뭐 이게 이제 북한의 어떤 단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거 환경은 사실상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창문에 유리가 없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제 빈지누를 씌워서 이제 겨울을 하는데 뭐 우리보다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이렇게 없고요. 저층 아파트.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을 하면서 사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는 남한보다 훨씬 더 나았어요. 모든 여건에서.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이제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게 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장비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력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자, 여기 보면 다 이거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에요. 이게 사진은 사람 공구리 치는다 이게 사진 찍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들은 매일같이 공구리 칩니다. 매일같이. 숙련대도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겠죠. 자, 이거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 70층 아파트 구조공사는 74일 만에 끝났어요. 그럼 하루에 한 층씩 올라갔다는 얘기죠, 거의? 안전이 어디 있어요? 한번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 무너진 적도 있었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건축학회에서도 한번 좀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북한의 어떤 구조 안전진단 이런 것도 좀 협업을 해서 뭔가 좀 해주고 싶어도 뭐 정치가 꽉 막혀 있으니까 잘 안 되죠. 그쪽에서 사람 좀 빌려주고 우리가 기계 좀 빌려주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인터뷰 내용 보면은 하루에 한 층씩 올라가는데 좀 더 이렇게 다그치면 18시간에 한 층 올라갈 수 있다고. 네. 18시 좀 다그치면 이들한테 굉장히 큰 자랑거리입니다. 저거 서진이 말씀해 자, 여기도 위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공사를 하고 있죠. 이 공부리 시작합니다. 네. 또 오른쪽은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 현장인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게 사실상 이제 일반적인데, 네. 자, 이게 평양에 굉장히 유명한 고층 아파트 은하라는 건데요. 이게 전체 공사를 한 10개월 만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자랑했습니다. 다그치면 18시간 만에 한 층씩 예. 놀래.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최근에 최고층의 꽃제비가 뭔지 아시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거지에 해당되는데 이제 브라마들이 이제 떠돌다가 이 고급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 자리를 잡았다는 게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안 살겠죠 사람. 못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옥상까지 위에 층까지 물을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로 불을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불을 올리려면 그 배관의 압력이라든가 펌핑 능력이라든가 이게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설비가 없어서 전기도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게 언론에 나왔고요. 자, 우리나라 오른쪽 사진은 우리나라 농촌 사진이고요. 왼쪽 사진은 북한의 농촌 사진입니다. 근데 뭔가 느낌에서 와닿지 않은 게 없습니까? 자, 왼쪽 사진은 뭔가 좀 인간적인 맛이 좀 부족한데 오른쪽 사진은 굉장히 정겹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 건물이 얼마나 낡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예,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의 어떤 차이, 건축에 대한 차이를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사진들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어떤 수해가 났을 때 불이 나게 이제 뭔가 구호주택을 만드는 행위를 해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외곽에 있는 나홀로 주택인데요. 뭐 주변 환경 진짜 뭐 나무가 거의 없는. 자, 이게 지금 북한 그 외곽의
집들. 네, 마을. 아주 가까이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 포장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흑벽돌을 짓는데 우리나라처럼 시멘트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땅 파가지고 흑벽돌을 짓는 게 북한의 현실이고요. 이런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라면은 단열재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겨울에 말이죠. 제가 탈북에 면담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 플라스틱 페트병 구해가지고 거기다 따뜻한 물을 넣고 그걸 그렇게 줍니다. 이런 게 현실이고요. 이게 북한의 농촌 실상인데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농업 좀 노동력이 이제 동원이 되는 겁니다. 다 이렇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북한의 전통적인 그 농촌 주택입니다. 예, 단동에 제가 2년 전에 갔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앞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집 내부. 여기 토끼 있죠, 토끼. 그때 이 시대에 이제 단백질 공급이 좀 부족하니까 직접 막 토끼를 키웠다고 합니다. 위에다가 자,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이론적인 거를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만약에 통일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한다라면 필요한 게 저는 이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시나리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지는데, 뭐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런 주변국 우리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민족들 관련국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시나리오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나리오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몇 가지의 어떤 그 대내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남북 간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제 네 가지 어떤 통일 유형을 이제 뽑아낼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통일 유형을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통일의 유형이 바뀌는데, 점진적인 통일 또는 급진적인 통일,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분단 지석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평화적 공존을 기반으로 한 그런 통일 방안을 우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단 지속이 될 수 있을지 또는 나중에 뭔가 변화에 의해서 합의형 통일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는 이제 이런 방법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통일 과정. 저는 사실 통일 이후보다는 통일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일 과정은 사실 지금이에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뭐 그런 분위기도 아닌데 왜 뭐 통일 얘기를 하고 있어? 뭐 북한이 뭐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런 얘기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단계에서 차분히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또 여성 건설인 분들께서 좀 더 뭔가 이쪽에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앞으로 우리 통일 환경, 특히 건설 쪽에서 통일 환경은 보다 나아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통일된 다음에는 우리 건설인들은 할 게 없어요. 가서 그냥 건물 짓는데 뭔가 조력자 역할만 하는 거지 위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버립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진짜 바람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올바른 정책을 펴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건설인들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꺼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여가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북 정책이 이렇게 이제 예시이긴 하지만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 이제 관련 사업들이 이렇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통일 이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사업들이 확대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통일을 너무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일 만약에 TV에서 이런 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북한에 뭔가 일이 생긴 겁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이런 뉴스들 아예 꺼내지도 못하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또 뭐 이런 뭐 최고 지도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어떤 끔찍한 이제 소식이 북한으로부터 들어왔다라면은 분명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대규모 탈북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북한 인구가 한 2,500만 된다고 했을 때 최대 한 20%까지 남한으로 넘어올 수 있다, 또는 주변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연구 결과입니다. 네.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인구가 통일 시기에 32%가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인구 수가 많다라는 게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이들한테 어떻게 해줄 거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집도 필요하고 또 여기서 뭔가 정착을 해야 되고 직업도 필요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섞여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거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연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사실 급격한 통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또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사실상 쉽게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충분히 이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억제 정책을 또 펴야 되는 것도 사실 지금 현재 정책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남한 정부의 어떤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굳건한 어떤 신뢰를 준다든가, 북한 주민들한테 뭐 북한이 좀 힘들었을 때 남한 정부, 남한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네들 도와줄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줬을 때는 후퇴야 뭐 이렇게 뭐 쉽게 결정하거나 뭐 이탈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통일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 통일 정책 이전에 이제 건축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억제 정책 중에 하나가 북한 지역에 우리가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해주겠다. 뭐 지자체도 뭐 그런 시도를 몇 번 해왔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건축은 비정치적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뭔가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보호 시스템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참여했던 사업인데요. 북한에 많은 결핵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통제가 되질 않아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남한에서 남한 국민들의 어떤 그걸로 해서 지금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필요한 게 병동이 필요한데 병동을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나을 수가 있는데 격리시켜서 그 병동을 지으려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뭐 저희가 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한 자재와 공법을 가지고 이제 북한에 이렇게 지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저 전에. 다큐 봤어요. 울었어요. 너무 그러신가요? 감동적이에요. 네. 유진. 제가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한 1년 반 설계를 했는데 이 잘라고 뭐 1년 반 시간 걸렸냐 하실지 모르지만 환자나 의료진이 직접 들고 사실 동력이 없으니까 손으로다가 이걸 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 선정부터 개발을 다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약사항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설기술연구원과 같이 했습니다만 이때 건설기술연구원 앞마당에다 이렇게 하루 만에 이걸 지었어요. 하루 걸렸어요. 다 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이제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됐지만 개성공업지구 다시 이제 오픈을 해서 뭔가 저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앞으로 정부가 이제 어떤 또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통일 모범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접경 지역이다고 하면은 공단이 있는 공업지구가 있는 개성 지역이 좋겠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공급하는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도 뭐 발전소 짓고 이거 자체는 SOC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건축 쪽에서 제공할 수 있다. 뭐 장마당 경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뭐 북한 건축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 너무 성급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조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건축은 무조건 무시하거나 또 경시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준으로 또는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떤 건축의 어떤 속성이나 어떤 건축의 뭐랄까 어떤 본질에 입각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라면 어떤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북한에 대한 건축을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자라는 차원인데 오늘 이 시간은 조금 간단한 결론을 내려보면은 이렇게 앞만 바라보고 가는 건축이 맞는 거냐 또는 이분 누군지 아시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슈퍼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건축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 또는 사용자 중심에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된다.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 철저하게 우리는 인간 중심의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과 분명히 뭔가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해서 뭐 짧지만 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 여성 건설인 협회가 여성 중심의 단체이긴 하지만 우리 건설 분야에서 특히 어떤 북한 또는 한반도 통일 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빠져서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려 듣기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직별자단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전그 질문이 있으시면 일단 채팅창에 질문을 좀 한번 남겨줘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거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는데 너무 어려운가요?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활동은 사실상 이제 대학 건축학회 사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단체가 뭐 때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건설 쪽은 안 그래요. 건설 쪽은 사실 꾸준히 이제 이런 어떤 모임, 포럼 이런 걸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제 공학한련원에서도 한반도 이제 국도 포럼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오래전부터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그런 SOC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그런 토론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건축학회 또는 건설학회 또 뭐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뭐 이런 모든 단체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DNA가 우수한 여성분들이 나서서 북한 문제에 좀 더 목소리를 더 이렇게 키워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북한에 예를 들어 건축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태양광 조명 등을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기우경 기술사님 마이크 좀 열고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 나 지금 식사 중인데.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얼굴을 지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만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네요. 잘 안 들리십니까?
예,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있으시던가 아니면 마이크 자체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어폰을 여기서는 잘 안 들려요. 제가 아는 죄송합니다.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 전기 하시잖아요. 근데 태양광 조명 등이 조그만 거가 이렇게 달려 있고 낮에 이렇게 충전을 해서 저녁에 북한에는 저 밤에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수재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저녁에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주기 운동이 있더라고요. 태양광 조명. 전화를 정원에다가 많이 놓던데. 그거를 이제 후원도 직접 받아서 괜찮네. 평양으로 보내는 그쪽에 이제 평양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루트를 개발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거기에다 이렇게 대신 뭐 누가 승진했다 그러면 대신 후원도 해주고 뭐 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작은 활동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보여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 주변에도 관심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나는 통일이 되면 무조건 북한에 갈 거야. 그리고 용역해서 할 거야.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거는 좋은 사업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은 정말 꾸준히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사업적으로 접근한다라고 지금 당장 어떤 답을 얻기는 어렵지만 관심을 갖는다라면 사실상 뭐 나름 공부할 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 여기 계신 이모님들이 아마 잘하시면서 이제 그 반공 교육을 했을 거예요. 주입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기준도 어떤 이념적인 걸 떠나서 기준도 세울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경 사회 여성 분과에 맡길 수 안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메콩강에 그 라오스에 놀이터 지어주는 거를 해줬거든요. 협찬을 받고 우리 돈 내고 해서 그때 이제 한번 이렇게 전시에 나갔던 제품은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아갖고 컨테이너에 싣고 가서 화선은 작업을 해줬어요. 그때 그리고 나중에 제가 보수 작업하느라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놀이터가 없거든요. 애들 너무너무 잘 놀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갔다 온 느낌은 뭐냐, 우리 그냥 북한에 한번 해주자. 왜냐하면 평양은 필요 없고 언저리 아까 말한 자동 같은데도 애들이면은 거기 그 엄마들이 나와서 애들도 키우잖아요. 저는 아까 모범도시 개성 같은 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놀이터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걸 하면 좋은데 아까 그 개성 사무소 폭파하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접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근데 그것도 사실상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남한테 뭔가 시범 케이스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들만의 사실은 또 아픔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마 뭐 어떤 분노의 어떤 표출 뭐 이런 걸로만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대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한번 북한 다녀오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는데 그 평양의 고층 빌딩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게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거기 다 걸어 올라간대요. 그리고 난방이 안 돼서 안에서 장작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겉에서 보이는 거하고 실제는 정말 다른 거예요. 겉면은 멋진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난방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가 안 되고 만약에 17층을 매일같이 짐 갖고 올라간다 생각하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은 건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약간 본질적으로 숨어 있는 거가 본질이 않는 거죠. 우리가. 숨어 있다기보다도 말씀하고 싶으신 게 그런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평양에 사람들이 갔다 와서 좋다 얘기를 하지만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향후에 생일이 됐든 뭐든 같이 일을 하려면
뭐를 지원해주고 뭘 해주고 하는 거 이전에 건축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저기 이해를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저들에게 어떻게 있어서는 지금 건축은 건축은 지금 선전의 도구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말 보여주기 위한 거고 삶의 도구가 아니고 완전히 이 정치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안에서 들어오는 자유도 없고 나가는 자유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평양에 사는 사람의 의무는 뭐 누구 오면 꽃 들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간이라는 게 나를 갖다가 감시하고 가두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그 안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아닐 수 있다.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건축을 막 한 몇십 년 동안 오면서 계속 건축 안에서 위안받고 이거랑은 굉장히 괴리감이 많이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들에게 뭐 했을 때 뭐 물자적 지원 뭐 이런 거 이전에 그러면 우리는 건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초보적인 어떤 아이용 책, 뭐 어른용 책, 뭐 이런 도구, 뭐 이런 것들부터 한번 딱 되면 이 건축을 이해하는 기준 같은 걸 마련해 놓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건축 또는 이제 건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보다는 우리가 회의하는 시간이 더 많죠. 그렇죠. 네. 논의하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시키고 거기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심지어 서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절충하거나 합의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하고 뭔가 한다라면은 그 과정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같아가지고는 뭐 용어도 다르지만 뭐 어떤 생각들이 서로 너무 다르다 보니까 맞추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옛날부터 흔히 하는 얘기가 뭐 적을 알고 나는 알면 백전백승이다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꿰뚫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로. 그래야 협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어떤 뭐 능력을 떠나서 의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북한의 어떤 건축의 우리식의 어떤 건축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아요. 뭔가 중요한 거는 인간을 위한 본질은 그렇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추자는 거 항상 시간이 안 되니까. 평소에 이렇게 존경하는 이종석 사장님이신데 이제 북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오픈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주신 내용 중에 가장 와닿았던 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오늘의 이런 시간이 그 좋은 시나리오의 어떤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애써주셨던 저 이종석 사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열기 있게 의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세미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